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섬기 강사입니다.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밤 9시 메타피스티스트 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일을 합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은 왜 이 일을 하는지, 제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시넥이라는 동기부여가가 2010년도에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책을 썼고, 테드라는 강연 프로그램에서 1,000만 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발표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무엇을 할 건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사나 하지 뭐, 가서 농사나 짓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찾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하고, 세 번째는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 일을 끝내는 수가 많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기업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목적의식을 갖고 신념, 사명, 존재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 행동의 산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말해서 골든 서클이라고 한답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MBC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도 못 벌어 하루 멀다 폐업하고 핵심 상권 1층도 텅텅 비었고 최악의 상황이다. 이만큼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지각 결근 게으름도 없는데 사람을 왜 써요? 라고 묻는다는 거죠.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도래되면서 많은 프로그램, 많은 로봇, 많은 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근교에 있는 복합상가, 너무나 많은 복합상가들이 문을 닫고 공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킨도림 테크노마트 아시죠?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 80% 이상이 공실이 됐고요.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의 성지라고 했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패션의 성지라고 했던 동대문 일대에 여러 회사들이 굿모닝 시티라든가 밀리오레라든가 APM이라든가 이런 데는 월세를 그냥 쓰지 월세를 내지 않아도 써도 된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세운상가는 어떻습니까? 용산전자상가는 어떻습니까? 장지역에 있는 가든파이브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회사들이 복합상가들이 공실로 그리고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요건, 국가적인 요건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인터넷으로 많이 갔습니다. 쇼호스트들 예전에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개인들이 쇼호스트를 하고 개인들이 판매를 하고 셀러를 하고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쿠팡에서 얼마나 많은 상품들을 팔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할 때,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시장 조사입니다. 물론 사업의 목적을 먼저 말씀하지만 그 다음에는 시장 조사죠. 대기업들은 항상 시장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2024년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 10개를 알려줘라고 했더니 유튜브로부터 시작해서 챗GPT까지 10가지를 알려주는데 크게 공통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기업이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약 35년간 인터넷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인터넷의 변화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제활동, 돈을 벌어야 휴식도 취하고 또 다른 좋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키워드 10개를 찾았더니 5번, 8번에 암호화폐, 디지털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7번은 주식시장, 10번은 부동산 시장. 이건 실물 경제죠. 인간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주식을 몰라서는 안 되지만 회사들이 성장을 하려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그 자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인간이 땅에 서서 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e스포츠 게임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10가지의 단어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메타 패스티스트가 전부 다 이 사업,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게임 시장 성장 그래프로 그려줘라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매출, 게이머, 게임 수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게 작게 뭐 N곡선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또 다른 하드웨어, 혹시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전 세계 1위 기업이 된 시총이 가장 많이 뛴 회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라고. 그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인텔이 CPU를 만드는 회사이듯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그래픽 카드가 발전을 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고 게임 시장에서 해상도가 좋아지다 보니까 더 좋은 해상도가 좋은 더 멋있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시장과 게임 시장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시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상품을 개발하기 전에 시장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리고 만들어요.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드는 거죠. 공급을 하고 수요자를 찾죠. 사실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를 먼저 찾는 것은 수요자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많이 있는 세탁기, 밥통, 에어컨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었죠. 더우니까 에어컨을 만들었고, 추우니까 난방기구를 만들었고, 빨래하기 싫으니까 빨래하는 세탁기를 만들었고, 밥하기 싫으니까 밥통을 만들었죠.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원시적인 로봇입니다. 로봇이 두 팔이 달리고 두 다리가 달려서 로봇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들이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게임 시장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 시장은 간단하게 해서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인 흥미, 재미를 느끼게 하려고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흥미, 재미를 통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갬블러라는 집단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시장에서 갬블러를 많이 모을 수 있으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유니버스와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인데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복합 공간인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은 유니버스, 유니버스입니다. 온라인 세상, 오프라인 세상이고 하드웨어적인 거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니버스가 발달하면서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인터넷이 발달하게 됐죠. 그래서 메타버스 온라인 소프트웨어 시장이 합해져서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미래는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죠. 게임 많이 하고 계시죠? 저도 가끔 합니다. 수익 창출할 수 있죠. 쇼핑몰 같은 거, 친구 교제, 인스타그램 같은 거죠. 창작 활동, 스티밋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글을 쓰면 누군가가 좋아요 같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코인을 줍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줌 강의도 마찬가지 비즈니스 인화이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미팅도 하고. 사실은 2011년도에 시작을 했고 팬데믹을 이유로 굉장히 성공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활동 많이 하죠. 어디서 많이 합니까? 페이스북에서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글로 써놓는다는 거죠. 메타 F 그룹의 엠블럼입니다. 메타 F 그룹의 메타 패스트 경마 플랫폼은 이런 스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는 개념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죠. 홈페이지는 다양한 컨텐츠로 또 다른 모습으로 합니다. 어떤 회사는 회사 소개를 하고, 어떤 회사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오픈마켓을 하고, 어떤 회사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임직원을 위해서 폐쇄몰도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정보 제공을 하고 광고 수주를 하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경마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줌으로써 또 투자자들에게 그것에 보상되는 코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기 내용은 지금 현재는 1,500m 좌측 상단에 보면 라운드 8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이나 상하이 1,500m가 지금 현재 12명을 찍게 되는데 이 12명은 저보다
누군가의 가주가 이 플랫폼에 경마를 하고 실전을 시켜요. 가주는 1등부터 12등까지 절대 손해보는 일이에요. 특히나 갬블링 시장,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나는 필리핀들, 미국에 있는 갬블러들을 보게 되면 그 갬블러가 얼마나 베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주보는 큰 수익을 벌어요. 작게는 티켓 시장하고 시장도 가 있고 1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을 같이 이루어요. 제가 저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일단 많은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모든마다 하는 일이라는 지금 상단에 보니까 일본 연초 정지 기간은 약 1년 이상 기간까지 그리고 시상식을 하게 되면 배팅 금액의 일정 부분 합표를 2, 3등에게는 좀 나눠주고 4등부터 12등까지는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마주들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니까 홍콩 티크림 같지 않습니까? 야경에 홍콩을 제가 가봤을 때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현대, LG, 삼성이 영어로 이니셜이 건물을 전체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광고판을 걸어놨습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펜스라든가 말잔등이라든가 기술의 등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런 아치형의 물까지도 광고판입니다. 지금은 유저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어, 광고판을 띄우지 않지만 앞으로 광고 산업도 어마어마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터넷 기업들은 광고로 많이 먹고 삽니다. 메타패스티스트 거래소입니다. 우리 거래소는 우리 거래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 코인 회사구나. 코인 회사 또 하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깊이 있게 보시면 코인 회사는 아닙니다. 경마 플랫폼입니다. 제가 그런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스타벅스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스타벅스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커피 팔고 컨텐츠 팔고 문화를 팔고 그러니까 요식업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스타벅스 회장은 요식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업이라고 말하는 거죠. 메타패스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가 있다고 해서 거래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소 코인을 파는 게 아닙니다. 깊이 있게 보시면은 보입니다. 거래소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우리 회원들한테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스킨입니다. 지금 거래소는 선물 옵션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후에 만나는 메타 F 토큰과 메타 S 토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수수료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선물 옵션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생기게 되죠. 그 수수료를 100% 우리 회원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선물 옵션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선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메타패스티스트 플랫폼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코인 회사들이 생태계를 만들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생태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해도 워낙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실물 가치에 준해서 1대1로 교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어떤 화폐를 만들었을 때, 코인을 만들었을 때 그 화폐가 1대1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코인은 성공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테더입니다. 테더. 1달러와 테더 코인은 스테이블하죠. 맞상대를 뜬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패스트 플랫폼은 1차 생산, 2차 제조, 3차 유통, 4차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운영하는 산업,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같이 합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서는 경마를 할 수 있고,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해서 말을 사고 팔 수 있고, 또한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사고, 또 그 아이템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업을 할 때 내 일대는 몇 명이고 누가 활동을 많이 했고
또 거기서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화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백오피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이렇게 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 2, 3차 산업은 알고 보면 물류 서비스 사업이고 4차 산업은 금융이고 플랫폼 비즈니스는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에서 메타 캐시, 메타 F 토큰을 NFT 카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네트워크 비즈니스나 이런 비즈니스들이 한국 내에서 성공하는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로 가려면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한두 명한테 팔려면 내 친인척한테 얘기하면 되고 10개나 20개 팔려면 내 학연, 지연, 혈연을 이용하면 되고 10,000개를 팔려면 쿠팡이나 아니면 다른 오픈 마켓에서 팔거나 배설물에 납품하면 되고 만약에 1,000,000개를 팔고 싶다. 그러면은 글로벌에 있는 아마존 쇼핑몰에서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아니면 베트남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메타F 그룹의 설립자이신 강한철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농담 삼아 약한 철도 아니고 강한 철, 아이언맨 같은 분이십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6년간 근무하셨고, 메가 드림스라는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약 15년 전에 만들어서 한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돈을 버셨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만드셨고 메타 F 메타 패스티스 플랫폼을 설립했고 메타 패스티스 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현재는 메타 F 그룹의 회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아시아 블록체인 협회 부회장님이시고 베트남 4차 산업 전문위원 9인 중에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8인은 베트남인이고 한 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사람이 외국인이듯이 베트남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한국 사람은 지존 같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만큼 좋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베트남 여자들이 많이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그런지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정신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말에는 힘이 있고 말하는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강의를 제가 4번 정도를 한국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 회장님은 강의하실 때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뉘앙스만 남기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말씀 중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꿈의 사이즈를 줄이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게임은 남아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게임이 왔다. 준비된 사람만이 돈을 번다. AI를 통해 세상이 뒤집어진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내용이지만 쉽게 말하면은 이걸 실천하신 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비하인드로 들었는데 2년 동안 32kg가 빠졌다고 해요. 살 빼기도 힘든데 일부러 찐살을 어떻게 뺐나 싶은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 신경 쇠약 뭐 이 정도로 공황장애 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루에 3시간 잠을 주무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만났습니다. 표대. 그러니 앞서 성공하신 분, 이미 개척하신 분을 만났고, 메타 F 그룹의 경영을 진행하시고, 메타 패스트 거래소 베트남에 있는 법인이고요. 필리핀 메타 패스티스트는 지금 현재 라이센스를 승인을 받았고, 필리핀에 있는 법인이고요. 미국 메타 패스티스트는 대주 구입을 했고, 법인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신 영화배우 신영일님께서 다문화 공동체를 170여 개의 조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번에 또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베트남 게임 라이센스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용도가 다른다는 거죠. G1부터 G4까지 G1은 온라인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고요. G2는 게임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G3는 다중 플레이를 할 수 있고 G4는 싱글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개인이 한다 그러면은 G4가 필요할 것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 그러면 G3가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카지노에서 한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베트남에는 이미 우리나라의 PC방 같은 게임장이 몇 개, 지금 6개 개설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 600개의 전용 게임장을 설립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발행하는 테스트를 다 끝냈습니다. 게임을 만들겠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좋아요라고 하면은 승인이 나는 거죠. 그게 인증서입니다. 그리고 빼코하고 세자는 지역권에 있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필리핀도 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라이센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정부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승인은 아주 쉽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국채 사업으로 지금 선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소식은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정부 관계자에게 회사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국책 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회원 중에 신영일 영화배우님 계시죠? 다문화 공동체 가지고 계시는 운영하시는 그분이 같이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 회장님도 사실은 말씀하세요. 저는 영업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회원이지만 돈 벌기 위한 투자도 하고 운용도 하고 출전도 시키지만 사실은 우리도 영업사원에 준합니다. 자기 사업입니다. 자기 사업. 아레나 경기장 곡선주로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맵이 이렇게 세 가지가 개발이 됐는데 9개를 운영을 한답니다. 맵이 그러면 9개가 나와야 되는데 왜 3개일까? 직선주로가 지금 현재 1500m, 3000m, 5000m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주로 맵도 1500m, 3000m, 5000m를 만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곡선주로가 9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템 샵입니다. 경주마를 육성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샵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템 샵은 게임에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돈이 아이템 샵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아이템 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대문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남대문. 남대문 시장도 많이 죽었어요.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많이 샀었는데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액세서리를 살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자분들 머리를 묶을 때 곱창 고무줄 많이 쓰시죠? 안에는 고무줄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바깥에 헝겊을 뭘 씌우느냐에 따라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도매상가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모델인데 색깔만 달리해서 수천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에 있는 그림이 갈키입니다. 갈키. 저 갈키를 수천만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꼬리도 한 번 꼰 거, 두 번 꼰 거,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수천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템 샵에 우리 말에게 먹이거나 말에게 운동시키거나 말에게 헬스장을 운영을 시킨다든가 말을 달리기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면은 그걸 통해서 승률이 더 높아집니다. 아이템 샵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이템이. 저는 약국에 가서 그걸 발견했어요. 약국에 가면 얼마나 많은 약들이 있습니까?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아프면 혈청을 만든다든가 감기약 그런 약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거기서 봤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아이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이 원화입니다. 원화. 원래 그림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금융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현금이 한 번 은행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이템 샵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템 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큰 돈이 되겠구나. 기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서양인이죠. 백인입니다. 그래서 백인이니까 동양인이 그랬어요. 동양인도 만들어 주세요. 또 흑인이 말했어요. 흑인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인종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조금 나가는 사람, 덜 나가는 사람. 물론 오프라인에서 기수는 약 50kg 이내로 나가야
말이 편하게 달릴 수 있는데 온라인이니까 무게감이 없어요.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이 옷을 크게 입고 많이 입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그런 옷을, 철갑옷을 입는다 그러면 아마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온라인이니까 얼마든지 입힐 수 있다는 거죠. 최종 버전의 그래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갑옷을 입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회장님이 마케팅 천재 아닙니까? 절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입히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반바지를 입힌다든가 낡은 옷을 입힌다든가 장갑, 마스크, 고글, 헤어밴드 이런 거 전부 다 아이템입니다. 어떻게든지 뜯어서 분해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팔찌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자들은 머리 휘날리는 노랑머리, 빨간머리, 파란머리, 액세서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자, 그러니까 게임을 만드는 기획자이신 회장님이 얼마든지 경험했으니까 그건 경험 한 자만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오프라인의 베팅 카드입니다. 이 베팅 카드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행성 산업은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마는 한국 마사에서 관리를 하고 한국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소식입니다. 한국인도 외국인에게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에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이 베팅 카드를 회사에서는 디지털화 시켜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의 추천 코드를 받아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의 일대가 되는 겁니다. 그 일대가 되게 되면 그분이 활동하는 것에 작게는 5%부터 많게는 35%까지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에게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이 100캐시는 메타캐시입니다. 우리 플랫폼에서는 메타캐시가 기축 코인입니다. 기축 캐시라는 거죠. 화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캐시면 1,300원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처음 고객은 돈 주고 산다. 그럼 내 고객은 돈 주고 사는 거죠. 우리 저 선릉에서 아니면 테헤란로에서 우리 강의 들으러 오면 밥 사드리고 또 차도 같이 마시고 누가 냅니까? 스폰서가 많이 냈죠. 정보 준 사람이 냈어요. 근데 이제 정보를 줘가지고 돈 많이 벌면 정보를 받은 분도 밥을 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더치페이 한다고 그러고, n분의 1 한다고 그러고, 내가 쏠게는 잘 안 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페이 시스템은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몇 번 해봤습니다. 오프라인은 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합니다. 물론 들으러 가죠. 강의를 들으러 가고 배우러도 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자 마스터가 온라인 기업에 이렇게 가맹점을 내준 게 드뭅니다. 온라인 기업들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문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비자 마스터 가맹점을 열 때 온라인 기업은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기업을 비자 마스터가 가맹점으로 내줬고요. 유니언페이는 중화권에서 많이 쓰는 유니언 카드에서 나온 유니언페이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있죠. 베트남 동, USD, 달러, 그리고 메타 F 카드를 발행을 해서 얼마든지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메타 F 카드는 비자, 마스터를 다 장착할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도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 모든 화폐로 아이템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플랫폼은 나 혼자 벌 수도 있고 같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H는 경주마입니다. 경주. 100만 마리를 생산하게 되어 있고요. 메타 패스티스트 코인은 7억 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7억 개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8억 개였는데 1억 개는 소각을 시켰고요. 7억 개가 시중에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의 기축 코인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코인을 통해서 메타 캐시를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해서 메타 캐시를 이용해서 플랫폼에서 기축 화폐로 기축 코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메타 S 토큰은 말 그대로 스탁입니다. 2억 개를 개발했고 월 1회 배당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 F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메타 H 경주마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채굴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못합니다. 이거 채굴형 토큰입니다. 모양이 아, 경주마를 빌려서 채굴하는 겁니다. 채굴이 그냥 비트코인처럼 하드웨어적인 걸로 채굴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채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걷기만 해도 주는 거, 그리고 또 흔들기만 해도 주는 거, 두들기만 해도 주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만 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사업의 사이즈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숍을 하는데 돈 1억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요. 수십억 가지고도 할 수 있듯이. 그리고 이게 괜찮다는 신뢰가 되면 내 스스로가 신뢰가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은 쉽죠. 그래서 보고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메타패스트 그룹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스킨도 만들어 놨고요. 조끼, 장갑, 고글, 하드웨어적인 거 다 만들어서 실제로 내 말과 교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신뢰가 된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동지를 삼아서 추천 1대만이 있습니다. 다단계처럼 2대, 3대는 없습니다. 20대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가 몇 명이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초 단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만 잘 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잘 이해만 하신다면 100명의 200명의 500명의 일대 파트너가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만든다면 샘물은 계속 품어져 나옵니다. 그 샘물이 결국은 수입원이 되는 거죠. 초 단위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그분이 무슨 아이템을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행위를 할지 몰라요. 출전할지 한 마리를 할지 100마리를 할지 1000마리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말해서 매출은 짧게 말해 볼게요. 100명의 파트너가 월 10만 원을 벌어준다면 나는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나는 말 두 마리 가지고 시작해도 돼.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해도 됩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먹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이걸 깨달으면 이거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 3월에 처음 알았습니다. 1년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말 두 마리 어쩌고 저쩌고 계속 전화 오고 만나자고 하는데 귀찮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귀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몰랐어요. 메타 F 그룹에 대해서 몰랐고 말의 경주에 도박을 안 하니까. 난 도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무슨 경마를 하냐고 과천 레츠런 경마공원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 좀 그걸 왜 하냐고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그 잘못한 것을 제가 6월 14일 날 알았어요. 올해 6월 14일 날. 그리고 그날부터 팠어요. 그리고 사무실 얻어서 강의합시다. 강의해서 이걸 확장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만 3개월 좀 넘었는데 100일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저 중강의 하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메타 H 홀스입니다. 경주마의 가치는 무조건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곧 다 태어납니다. 커먼, 레어, 에픽, 레전들이 네 개의 종류가 있고요. 여기에 빛, 불, 물, 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세한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 강의,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에서 14분의 강사님들이 하시고 본사 강의장이 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자잘한 세부적인 것들 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말할 줄 아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200달러는 지난주에 끝났어요. 이 380달러짜리 에픽도 순말이 부족할 정도로 경쟁률이 아주 심합니다. 약 3만 마리 남았습니다. 이 3만 마리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요. 물론 본사에서 캡처를 해서 프로그래머들이 캡처해서 회장님이 보고한 거를 회장님이 또 공개를 해 주시지만 브리딩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탭이 몇 개가 있냐면 1800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한 페이지에 16마리 있죠. 16마리 곱하기 1800 탭. 그러면은 약 4만 마리 전후로 나옵니다. 4만 마리 나누기 7 하면 하루에 태어나는 말이 4천 마리가 넘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6월 달, 7월 달에 올 때는 하루에 1,500마리, 2,000마리 태어났어요. 근데 가속도가 붙었어요. 그래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이기지만 내 파트너들을 위해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런데.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복장 터져 죽겠습니다. 그리고 합체, 합성, 분해 제작을 통해서 20만 마리까지 자진 소각을 합니다. 왜 자진 소각합니까? 여러 마리 있으면 좋은데. 아닙니다. 합체 합성을 통해서 이 말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100달러, 200달러, 380달러, 600달러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전부 다 이름으로 부릅니다. 커먼, 네어, 에픽, 레전더리.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고령 토큰인 경주마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끝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6월 달에 왔을 때 11월까지 계산했어요. 왜? 하루에 태어나는 말이 1,500마리 전후였으니까요. 근데 4,000마리라고 생각하면은 일주일, 2주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교배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마리를 380달러짜리 10마리를 하면요. 순이익만 약 70%가 나오지 않습니까? 380달러 빼기 114달러니까 나머지가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35만 원 곱하기 하루에 350만 원씩 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경주마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합체 합성을 통해서 100마리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마리당 월 10만 원을 벌어오면요. 아침 9시에 출전만 시키면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버습니다. 그런데 베팅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월 100만 원씩 벌을 수도 있습니다. 월 1,000만 원씩 벌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마케팅을 하고 우리 회원들도 열심히 광고하고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겠죠. 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월 100만 원을 벌게 되면 1억 원의 수입이 됩니다. 만약에 1,000마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NFT가 경주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누구도 훔쳐갈 수 없어요. 내 계정에 있는 그 말은 내가 지속적으로 상속할 수도 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충분히 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재밌어야 토큰이 오릅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블록체인 게임이 나온 게 멀지 않아요. 18년도 이 정도입니다. 18년도부터니까 약 6, 7년 됐죠. 거기서 제일 많이 성공한 게 베트남 기업인데 엑스인피니티라는 회사가 성공을 했고요. 알고 보면 오프라인에 있는 다마고찌가 만든 겁니다. 다마고찌하고 비슷해요. 엑시라는 인형을 키우는 겁니다. 인형같이 생겼어요. 다마고찌 같이 생겼어요. 이게 온라인 다마고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게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833배가 올라왔습니다. 메타 F 토큰은 무조건 오릅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회원들은 재밌는 걸 찾아갑니다. 흥미로운 걸 찾아요. 재밌고 흥미로운 걸 찾는 것은 인간이 가장 셉니다. 그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인생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메타 패스티스트는 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메타 F 토큰, 메타 패스티스트 토큰입니다. 대표적인 토큰이죠. 이걸 통해서 거래소에서 사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누구 덕분에?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었으니 우리 회원들 덕분에 스스로가 F 토큰을 만들게 됩니다. 사게 되는 거죠. 저는 참 100만 개 한번 권해봅니다. 5원씩 한다 그러면 500만 원이고요. 7원씩 한다면 700만 원입니다.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주일 전에가 가장 쌌어요. 5원. 1년이 지나면 이게 얼마 될지 몰라요. 회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1년 뒤에는 10달러 되게 만들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럼 100만 개 가지면 13,000원만 계산해도 130억 원입니다.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이 130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500원 됐어, 1,000원 됐어. 그래도 팔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기다릴 겁니다. 왜? 믿기 때문에. 말이 달릴 때, 경마할 때요. 양쪽 눈에다가 막습니다. 이렇게. 왜 막아요? 곁눈질 하지 말라고. 저는 곁눈질 하지 않고 달려갈 거예요. S토큰 스탁이죠. 배당금은 무조건 오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비교할 줄 알아야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STO 코인하고 ICO 코인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STO 코인은 시크릿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시크릿 그러니까 아 이거는 경비 이러잖아. 경비, 보안. 근데 시크릿라는 단어 뒤에 보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STO 코인은 디지털 자산을 인정해주는 법이 있어야 준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STO 코인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 자산을 인정해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2년도로 연기했습니다. 2027년부터 디지털 자산을 수익에 준해서 22% 부과한다. 지방세까지. 연기됐습니다. 계속 연기하고 있죠. 거래소만 잡고 있잖아요. ICO 코인은 비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코인들, 네트워크 하는 코인들 다 주죠. 얼마를 줘요? 80% 이상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닫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ICO 코인이 있던가요?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코인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에 준한 것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베트남의 증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회계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에게 S토큰을 가진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매일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8월은 7%를 줬습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을 달러로 환산하고 그 달러에 준해서 7%를 줬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10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또 7%를 준다 안 한다 말씀은 없으시지만 7% 주신 분이 6% 주겠습니까 회사에서? 매일 1일 전후로 1일부터 10일 사이에 배당이 나갑니다. 2억 개에서 본인이 보유한 금액에 준해서 받아간다는 거죠. 이 S토큰에 재원이 있겠죠, 재원.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회사 재원이 뭐야? 아이템이 첫 번째입니다. 아이템 거래액의 50%. 메타패스트 거래 수수료의 100%, 메타패스트 거래소 상장 피해 100%. 우리 회원들이 지금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20만 명이 다 실사업자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얘기해도 거래소에서 사서 줍니다. 본인이 거래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거래소에서 사셔도 됩니다. 완벽한 환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코인 사업을 하셨을 거예요. 메타 F 토큰은 아니지만 이런 토큰 페이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일명 마케팅 코인이라고 했었죠. 마케팅 토큰, 마케팅 페이. 모든 영어로 이니셜은 다 나온 것 같아요. V페이, 무슨 페이, 무슨 토큰, 무슨 이름도 정말 멋지고요. 백서도 정말 잘 썼어요. 그리고 자체 거래소 만들고 상장한다, 상장한다 하면서 문 닫고. 제가 강의하면서 3690으로 망한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강사님. 13으로, 123으로 망한대요, 123. 123으로 망한대요. 그런데 제가 많은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강의 들어보면요. 이걸 만들려고 그렇게 애썼답니다. 애썼던 거죠. 메타패스티스 플랫폼을 만들려고.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는 코인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메타패스티스 플랫폼을 메타 F 토큰으로 기축 화폐를 썼으면, 기축 코인을 썼더라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메타 캐시를 만든 것이 신의 한 수라고, 회장님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수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왜냐하면 메타 F 토큰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럼 말가격이 같이 올라가 버리면 못 사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USDT입니다. USDT. USDT는 원 달러하고 같은 스테이블 되지 않습니까? 원 달러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고 1,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S토큰도 가지고 계신 배당금을 우리 회사에서는 USDT로 줍니다. 그래서 외부로 뺄 수도 있고 지사장님을 통해서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 이 모양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신경이 많이 쓰는 부분이요. 그러면 카드를 발행하시면 돼요. 스탠다드 카드 60만 원인데 2,000 캐시 넣어드리고요. 스탠다드는 1,000 캐시, VIP는 60만 원, 2,000 캐시. 2,000 캐시면 26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거예요. 꼭 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타패스트의 성장성은 아레나 경기장 3개에서 100개까지 베팅 금액에 따라서 활성화에 따라서 계속 늘려갈 겁니다. 경기장 신설 1500m, 5000m 장애물주로 곡선주로 9개 홀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배팅 시간은 5분에서 10분으로 줄었죠. 갬블러 그룹은 필리핀 600개 경기장, 미국의 50개 주,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확장해 나갈 겁니다. 인도의 26개 주, 아랍 부자들. 메타피 거래소 선물 옵션 매매 활성화되고 있죠. 베팅 금액이 맥시멈 지금 현재 1000캐시 13만 원인데 이걸 무한대로 늘립니다. 누구가 오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베팅 그룹도 만들어서 베팅 채널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경주마 20만 마리까지 자진 소각해서 희소성이 있게 만들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개발된 게 4년 전에 말을 지급받은 사람도 저는 만났어요. 그러면 4년 전에 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 전에 몇 개월 정도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개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만 5년간 이거를 개발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만날 5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장할지. 이 성장성이 비전이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디테일이에요. 이 디테일과 성장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좌도 안 보고 우도 안 보고 앞에만 가요. 성공 목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목표 설정은 꼭 하셔야 돼요. 표대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100억 클럽을 달성하겠다 한 게 지금 1년 반 전에 시작하신 분이 지금 현재 월 1억을, 10억을 봅니다. 6개월 전에 시작한 미국의 에디, 필리핀계 미국인이죠. 그분이 월 100억을 봅니다. 순수익만. 수수료만 월 100억을 벌어요. 그러면 왜 내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못해요? 누가 그랬잖아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저 여자다고 저 남자도 하는데 왜 나라고 못해? 자신감을 한번 가져보세요. 제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3개월 동안 얼마를 이루었는지 말씀드리기는 불편하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나게 된다면 제가 오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 고향 친구도 제가 2박 3일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교육받고 내려갔어요. 날마다 돈을 보내옵니다.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S토큰 사겠다. F토큰 사겠다. 말을 더 많이 만들겠다. 그래서 배그 클럽을 만들어 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상상을 초월한 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연 100억 소득자 100명 만드는 목표를 갖는 겁니다. 3년 동안. 하루아침에 이걸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 말 1000마리 만들래. 그 1000마리 만들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출전을 시켜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F 토큰을 계속 사요. 그리고 또 돈을 벌어서 메타 S 토큰을 계속 사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해요. 그 하고 싶은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아 실현할 수도 있고 건강 증진할 수도 있고 주거를 개선할 수도 있고 취미 활동도 있고 자선 활동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꿈이 누구에겐가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동네 도서관. 크게 아니고 거기서 커피 한 잔 자연스럽게 마시고 거기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꿈이 커요. 100개 만드는 거. 우리나라에.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저는 책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꿈이 가장 많이 죽는 것은 생각 속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 행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땀을 흘려 일해 본 사람만이 안다. 휴식의 소중함을. 말을 해 본 사람만이 안다. 일대의 참신함을. NFT 경마에 출전해 본 마주만이 안다. 출전 배당금의 짜릿함을. 메타 F 토큰을 스테이킹 해본 투자자만이 안다. 이자의 달콤함을. 메타 S 토큰을 가진 주주만이 안다. 배당금의 야릇함을. 제가 F 토큰을 하루에 이자만 5천 개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은 7원이라고 말하면 5천 개 곱하기 7원 3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약속한 대로 1년 뒤에 이게 10달러가 되면 얼마입니까? 10,000원 정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5천 개 곱하기 10,000원은 날마다 저는 5천만 원을 버는
꿈을 꾸고 삽니다. 여러분도 메타 패스티스트 안에서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